술 마신 다음 날 전 국민이 동시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 이 말 그냥 하는 말 같죠?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기억 안 나 뭐 어때 나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웃으며 넘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찍습니다. 단단히 아주 조용히요. 그리고 그 기억 안 나는 밤 사이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없는 말을 쏟아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평생을 같이 갈 인연 하나를 날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하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뇌 구조가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 하나 드릴까요? 기억 안 나요는 술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책임 면허증입니다. 그리고 그 면허증은 언젠가 정말로 당신 인생을 갱신 못할 사고로 몰고 갑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화기 잡고 술 기운에 의미 없는 연락 폭탄 날리는 겁니다. 전 남친, 전 여친, 예전 친구, 회사 상사, 심지어 멀쩡히 자고 있는 가족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보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낸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했지? 이게 뭐야? 왜 이딴 말을 보내? 얘 진짜 이상해졌나? 그리고 그 순간 사람 사이의 선이 무너집니다. 다시는 회복 못할 관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룻밤 술 마시고 몇 번의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당신은 사람 한 명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요. 내가 뭘 했지? 아, 그냥 실수였나 봐. 이러고 끝납니다. 본인은 끝났는데 상대방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상처를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나 원래 술 마시면 그래. 이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마시면 꼭 하는 행동 중 가장 위험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인생이 슬퍼지고 세상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처음엔 눈물이 찔끔. 그러다 점점 자기 비하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 감정에 빠져서 다음 잔을 또 들이키고 또 들이키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뇌가 학습합니다. 슬플 땐 술이 필요하다. 감정이 흔들릴 땐 술로 눌러야 한다. 힘들면 술로 피해야 한다. 그 결과 술 없이는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인간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런 습관이 굳어진 사람은 슬퍼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마시려고 일부러 슬픈 생각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루틴인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쯤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감정 술, 기억 상실, 실수 후에 또 술.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겁니다. 눈 부비며 일어나서 어제 뭐 했지? 하며 웃고 해장국 먹고 어휴 다시는 안 마신다 한마디 툭 던지고 그걸로 끝. 하지만 문제는요.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당신에 대한 신뢰가 한 칸씩 조용히 차갑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일상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으로 당신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술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도 가끔은 풀어야지. 한 잔 갖고 뭐라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그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진심으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술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십니다. 어제와 똑같은 핑계를 대며 이쯤 되면요. 술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술에게 인생을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술 한 잔에 자존심도 건강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그렇게 쉽게 내주고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는 착각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주변에 다들 마시니까, 뉴스에서 연예인도 마시니까, 심지어 의사도 퇴근하고 한 잔 마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인생의 속도를 술에 맞추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흘렀을 때 몸에서, 통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처절한 대가가 돌아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술이 만든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습관이냐고요? 첫 번째, 감정을 술로 해소하는 습관. 스트레스 받으면 마시고, 슬프면 마시고, 기분 좋으면 또 마십니다. 이걸 반복하면 어느새 감정의 끝에는 항상 술이 따라붙어요. 슬픔, 기쁨, 분노, 외로움. 감정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냉장고 문 열고 맥주캔 찾게 됩니다. 이게 알코올 의존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걸 자기는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것. 나는 중독은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한잔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입에서 나오면 이미 위험 신호는 빨갛게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 돈이 새는 걸 눈치 못 채는 습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잔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안주값, 2차, 3차, 해장값, 택시비, 술 마신 다음 날의 생산성 하락까지 다 합치면 1억 원은 그냥 훌쩍 넘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술자리마다 쓰는 돈, 그 다음날 무기력해서 놓친 기회비용, 갑자기 병원비, 숙취약값, 간수치 검사. 이거 다 계산하면요. 소주병 속에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술 마신 다음날 자기 혐오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어제 마신 거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반복하면서 자기 자존감은 하루하루 깎여나가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술 마신 나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또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조차 잊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술이 감정, 기억, 관계, 돈, 시간, 모든 걸 잡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본인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강제로 마시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손에 들었고, 스스로 입에 댔고, 스스로 다음 잔을 부었습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면 결국 자기 인생 전체가 술의 인수합병 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마시고 있는 술, 진짜 당신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망하는 습관을 위한 핑계일 뿐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습관처럼 TV를 보며 마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처럼.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속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 하루만 내일은 안 마실 거야. 그래도 나는 주서 없잖아. 다들 마시잖아. 나만 문제는 아니지. 여러분, 이 말들 전부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레퍼토리입니다. 한 잔은 괜찮다며 그 한 잔이 오늘을 파괴하고 그 다음 날의 삶을 흔들고 그 다음 주의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술이 문제다. 속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본인만 모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중독 아니야. 나는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요, 중독은 항상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술이 무너뜨리는 건 단순히 건강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마셔서 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럴 줄 알았어. 바로 이 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이 되면 이제는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 머릿속에서 술 마시면 실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각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모임에서 슬쩍 빠지게 되고 신뢰가 필요한 일에는 배제되고 인간관계는 점점 끊깁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합니다. 하지만 다들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술만 아니면 참 괜찮은데. 그 말은요, 이미 여러분의 가능성을 술이 다 먹어치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기억해보세요. 술 때문에 놓친 기회, 망가진 인간관계, 실수했던 밤, 그 다음 날의 후회,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술잔을 들었던 지난주 금요일 밤. 이게 반복된다는 건 이제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이 아닌 술에게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술 마시는 내가 싫지만 끊지 못하는 내가 더 싫다. 이 감정이 쌓이면 자존감은 계속 깎여나가고 삶에 대한 통제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는 방식이 또 술이라면 그건 이제 중독이 아니라 파괴의 사이클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술은 절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술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삶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는 술, 가장 힘들 때 위로처럼 다가오는 술.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공범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누가 봐도 그래도 잘 사는 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실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퇴근 후 꼭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이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지. 내가 어디 술집 가서 진탕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어느 날은 소주 반 병, 어느 날은 그냥 하루 망가지자 하고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기력해졌어. 애가 아빠랑 안 놀고 싶대.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그날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에 나보다 더 마시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1년 뒤 그는 이혼했습니다. 직장은 계속 다녔지만 무기력함과 실수로 진급에서 밀렸고 점점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술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술의 파괴력은 소리 없이 조용히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술은 폭탄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수면제처럼 천천히 여러분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제야 술을 놓으려 하지만 이미 손은 떨리고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직장에도 SNS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술은 그 어떤 마약보다 더 합법적이고 더 대중적이고 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스스로 마시게 만드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손에 들고 스스로 마시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술은 절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날의 두통, 부장님에게 실수한 기억, 후회 가득한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말다툼, 갑자기 멀어진 인간관계, 늘어나는 병원 진료, 사라진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신감.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오늘도 한잔 할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오늘만 마실게. 어차피 내일은 똑같은 하루잖아. 에이, 아직 괜찮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민수, 나이 43. 한때는 누구보다 열정 넘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기획서 한 장이면 상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원 매출을 만들던 남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회의가 귀찮고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고 입에서 뭐 어때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술이 메우기 시작했죠.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맥주 한 잔. 고객한테 깨졌으니 소주 한 잔. 기분 꿀꿀하니까 위스키 한 잔. 술은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점점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출근길에 늘 후회했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마셨을까? 오늘은 진짜 안 마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그날 밤엔 또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주 2병을 들고 계산하던 그 손이 사실은 포기의 상징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하루 술을 끊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는 술 안 마신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짜증나고 손이 떨리고 무언가를 참는다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셋째 날 새벽에 깼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쿵쿵 뛰고 땀이 흐르고 진짜로 편의점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술 안 마셨네? 민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네. 오늘 나 안 마셨어. 그 순간 마치 금메달을 딴 기분이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씩 술 없는 날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90일째 되는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었나? 머리는 맑고 아침은 개운하고 기억은 또렷하고 사람들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퐁퐁 터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괜찮아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날을 그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마셨던 소주 2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술이었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여러분, 이건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진작에 끊지 않았을까? 이 말이 뭐냐고요? 그만큼 술을 끊고 나서 얻은 삶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는 순간 벌어지는 일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금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술을 끊는 순간 당신의 두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술을 끊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눈이 또렷하고 머릿속이 맑고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술을 마시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단지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술을 끊고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회의 때 말이 술술 나옵니다. 글이 써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나 원래 이렇게 똑똑했나? 싶을 겁니다. 술은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끊는 순간 당신은 다시 엔진을 걸게 됩니다. 둘, 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에게는 늘 피곤함과 무기력이 따라다닙니다. 아, 그냥 쉬고 싶다.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다. 이게 술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술을 끊고 3일, 몸이 이상해집니다. 아니,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2주가 지나면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복부가 가라앉고 피부가 맑아지고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좋아집니다. 몸이 이제야 좀 살겠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간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위장도 조용해집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셋,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쌓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소주 한 병 2,000원. 술집 가면 10,000원, 20,000원은 기본이죠. 회식 한 번, 친구와의 만남 한 번. 한 달만 조용히 따져보면 3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요?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10년에 3,600만 원. 여기에 술 마신 다음 날 생산성 저하로 인한 기회비용, 잦은 병원비, 감정적 후회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면 당신이 술을 끊는 순간 인생에 1억 원이 돌아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술에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당신 통장은 이미 술에 털리고 있었습니다. 넷,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술을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괜히 연락해서 말실수하고 술김에 울고 화내고 이별 통보하고 다음날 다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이유, 정신없던 그날의 당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으면요, 진짜 좋은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멋지다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술은 친화력이 아닙니다. 술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교묘한 수단입니다. 다섯,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리됩니다. 술을 마시던 시간, 술 마신 다음 날의 무기력한 시간, 이 모든 걸 합치면 하루 중 3분의 1 이상이 술에게 뺏긴 시간입니다. 술을 끊으면요, 책을 읽을 시간이 생깁니다. 운동을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가족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볼 틈이 생깁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나?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진짜 인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섯,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술을 마시는 사람은 늘 자기와의 약속을 깹니다. 오늘은 안 마신다. 오늘은 진짜 이 정도만. 그런데 결국 마시고 맙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늘 못 지킬까? 술을 끊는다는 건 자기와의 약속을 다시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이겼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다시 주인공이 됩니다. 일곱, 삶이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신, 몸, 관계, 시간, 돈, 감정. 이 모든 게 돌아오고 나면 결국 삶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술이 없으면 심심할까봐 두렵죠. 지루할까봐, 사람들과 멀어질까봐,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을까봐 겁나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인생은 술이 끊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진짜로.